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은 시장이 조금 빠져내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그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하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진행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모양에서 빠지는 형태는요, 쌍봉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쌍봉이 되었든 좀 중장기적인 쌍봉이 되었든 간에 쌍봉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증시는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쌍봉은 고점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결국 고점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뭐 기업인들 또는 뭐 기관 투자자들 또는 외국인들 전부 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여기서 쌍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 모든 투자자들 중에서 차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조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수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세가 조금 있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체는요, 하락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지 못하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명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는 결국은 25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기술적 반등으로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드렸죠. 더 이상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그런 일들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여기서 뭐 내려갔을 때 저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23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만들어진다면 참 다행인 거고, 2200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전저점이 되고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간다면은 그걸 무너뜨리는 형태가 될 텐데 2200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2500까지 자연스럽게 올라오듯이 2200 정도까지는요, 그냥 문제가 없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저기서 이제 악재가 있으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2200 무너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여기 저점을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저점 지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악재 유무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재 없다면 2200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최저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올라갔을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한 것은 박스권 매매에서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하는 것이 좋다. 최저점에 사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저점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욕심이기보다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 좀 내려갈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되는 최선은 뭔가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지금 한 종목이 보입니다. 엠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레이저셀부터 해서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까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규 상장주부터 해서 뭐 품절주 또는 에너지 관련주 또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조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나 AI 관련주라든가 빅데이터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SBB 테크 이런 기업들은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인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품절주다 보니까 역시 상승세 이후로 바로 빠지는 형태도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약간은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엠바이오니아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요, 이 기업은 이제 정수 작업을 하거나 뭐 미세먼지 나노 필터 같은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황 자체는 이제 첨단 부직포 이렇게 해가지고 체외 진단 키트에도 사용을 하고 양전화 필터 정수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사실은 뭐 이제 정수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수돗물에서 뭐 유충 발견됐네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급등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업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실적 개선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3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32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뭐 호재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정 인물이 32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32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3천만 원 투자할 때도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32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은 뭐 조금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더군다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누군가도 중요한데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그래서 SK가 달려있다 보니까 SK 이름값 때문에 역시나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수혜를 보면서 호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 하면요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상승폭은요 적게는 상한가 한 번이지만은 많게는 뭐 진짜 400% 500%까지도 올라가고 막 1000%까지도 날아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상승한다라고 예측을 하거나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한가가 풀릴 때 여러분들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요 급등을 이렇게 막 이상급등 현상으로 날아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말로가 끝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뭐 이상급등 현상으로 날아갔던 기업들 보면은 뭐 이렇게 다물 멀티미디어도 그렇고 상한가 간 다음에 막 충분히 더 갈 줄 알았는데 더 가진 못하고 저렇게 막 좀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PSMC 이런 것처럼 점 상한가 끝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오늘 약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위아래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한 방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바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밀려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거의 반반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확신이 안 드니까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한가가 풀리면은 매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엠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급등할지는 모르나 지금 거래량은 140만 주, 거래 잔량은 6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 강하다라고 생각해보기 힘들 것 같고 만원 언저리쯤에서는 역시 시세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저는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상한가 풀릴 때 매도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엠바이오니아도 사실 품절주라서 급등이 나왔어요. 요즘 계속 품절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품절주가 기승을 부린 장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된 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역사를 새로 쓰면서 다시 쓰면서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품절주가 기승 부리면은 약한 시장이 많았으니까 곧 있을 조정을 조금 대비하자. 조정을 대비해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현금화시켜서 대응을 해놓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테마는 뭐가 올라오는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잖아요. AI,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NFT 관련주들 뭐 2차전지 소재, 배터리,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시장 안 좋으면 같이 빠져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도록 천천히 준비하고 차분히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